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한가위 추석 명절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법 시행령 15회 2서식과 15회 3서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행령 15회 2서식 전입신고 재등록 서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도 하지만 유의사항이나 작성 방법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5회 2서식을 잘 공부하면 주민등록법 신고주의 업무를 신고 관련한 내용을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15회 2서식에 숨어있는 신고주의 비밀, 이렇게 제가 지금 내용을 써봤는데요. 15회 2서식은 구조적으로 7세 이상의 국민 2명 이상이 확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입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성년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는 자가 신고하거나 세대 관리자가 신고할 경우는 최대 3명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비밀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전입신고는 법정 신고율을 갖춤으로써 수리되는 민원입니다. 때문에 허위신고를 예방할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조치가 바로 2명 이상의 확인이 있어야만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유의사항에 이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는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까지 둠으로써 신고주의의 그 맹점인 그 실체적 진실, 이것을 그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15회 2서식과 15회 3서식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15회 2서식 전입 재등록 신고입니다. 전입은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일 경우에 이 네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15회 2서식을 쓰는 겁니다. 세대 전부 이동은 15호 서식을 쓰죠. 그건 간단한데 15회 2서식은 복잡합니다. 자, 관련 조문을 비교해 보면은 6조 1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거주을명자, 재외국민. 거주자는 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 거주을명자는 재등록을 합니다. 재외국민은 이제 15회 3서식을 써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따가 또 나올게요. 자, 법 16조 1항 거주지의 이동.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이 두 개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법 10조 1항 10호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그 다음에 전입일자와 전입신고일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조의 신고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주민등록 신고할 때의 내용이 아니라 전입신고하게 되면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을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 23조 1항에서 한 번 더 다뤄지고요. 시행령 32조 1항 말소자와 거주을명자의 재등록, 시행령 32조의 2, 1항 영주교육자의 주민등록, 이것 역시 15회 2서식과 관련 있는 조문들입니다. 그러면 15회 2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전입신고하는 자. 뭐 어렵지 않죠? 자, 말소자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적상실, 실종, 친생자, 부존재일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등록을 다시 하러 왔을 경우에는 이 재등록 신고서를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소자인데 이제 이민취국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영주 귀국하여 재등록하는 경우 또 이 15회 2서식을 씁니다. 영주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영주권이 있으면 15회 3서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전번 시간에서도 요 32조를 이제 시행령 32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2조 상항 재등록의 절차적 특징.
재등록은 신규 등록과 달리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방법은 본인 여부 확인 방법 세 가지입니다. 전산 조직 이용, 신원조회, 세대원 중 확인을 해주면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 법을 한번 볼까요? 16조 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11조 신고의무자, 12조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시장군수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키워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시행령 23조에서의 전입신고. 법 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15서식, 세대 모두 이동일 경우에는 15서식, 또는 별지 15이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15의 3서식에 따른다. 자, 법 16조 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모르고 넘어가고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가름한다. 32조의 2 영주 귀국자의 주민등록.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해외이주법 12조에 따라 영주 귀국하여 거주자로 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10호서식. 저번에 이게 10호서식 거의 안 쓰인다고 했었죠. 이 경우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15의 2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이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법은 계속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지 여러분들이 케이스랑 접목시켜서 계속 읽어보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의 2서식 뒷면 유의사항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유의사항 1번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법 시행령 32조 절차대로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는 시행령 32조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재등록 업무가 생각보다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32조의 법령을, 시행령 32조 법령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그곳에 맞추어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10조, 10조는 신고사항, 11조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법 10조, 11조지만 이거는 시행령 32조 다시 한번 써놨거든요. 그래서 재등록 절차는 항상 시행령 32조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의사항이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15서 뒷면 유의사항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고 이 15서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입한 사람의 신분증, 세대주가 이제 전입자 대표의 신분증을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가 법에 있어요. 그래서 45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 근거로 전입자의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안내를 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 231조, 240조. 요것이 주민등록법에는 없어요. 예. 문서 작성을 허위로 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5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 자,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의장에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받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처벌받습니다. 이거 허위 신고는 우리 주민등록법 있는 내용이에요. 주민등록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된다. 자, 과태료와 벌금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벌금형은 형벌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통의장의 사후 확인 있잖아요. 이게 시행령 15조에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이 있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10조의 1항, 10조의 2제 1항, 그다음에 법 제 10조 3, 10조의 3제 1항, 법 16조 제 1항,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 사후 확인은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 신고사항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사후 확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주민등록법 시행령 15조에 써 있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신고주의라고 했었잖아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사후에 보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의 신고제도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 15회 이서식 뒷장 유의사항 분석도 들어가겠습니다.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을명 등록될 수 있고 다 알죠. 거주을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를 관할 읍면사무소로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을명 등록할 수 있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법 20조에 써 있는 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한다. 안 살면 거주불명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관리 주소로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 귀국하여 이런 말 있죠.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영주 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영주 귀국 확인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재외국민 말소자란 2015년 이전에 이민 출국자, 그 다음에 현지 이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말소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는 10호 서식으로 가야 되겠죠.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15호의 이서식으로 온 겁니다. 7호 유의사항 7번에 이런 게 있네요. 통계법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통계법 32조, 33조 요거에 근거해서 만든 거랍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5 이서식 뒷면 작성 방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고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버렵지 않죠?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자, 15회 이서식 역시 검토의 시작은 신고인부터 해야 됩니다. 신고인이 법정 신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인이어야만 이 신고서가 수리되고 만약에 법정 신고인이 아니면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법정 신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자, 세대주를 2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미성년자를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 법정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자, 전 세대주가 새로운 세대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 이 경우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불필요해 보여요. 두 세대가 합가하여 주소지 세대주가 세대원이 되는 경우, 이 경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의 세대주가 이제 전입 온 사람한테 세대주를 양보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현 주소지 세대주가 전 세대주가 돼서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미성년자를 전입 신고할 경우 역시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 세대원의 법정 대리인이 확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 전 세대주나 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가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조금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이렇게 주의해서 생각하시고요.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 성명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은 세대와 관계 어쩌고저쩌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글자가 많은데요. 다 읽지는 않을 거니까 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6번.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연락처는 도로명 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알려주시기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규정,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불이익이 있다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전화번호, 연락처를 우리가 요 개인정보법 15조에 따라서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집할 때 유의사항도 기록해 놓은 거고요. 전입 주소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자,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명칭층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써도 됩니다.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송달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 호수를 쓰지 않으면 세금공제서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호수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9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 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망사항에 따른 주소의 끝부분에 가로를 펴서 그 괄호 안에 해당 건물의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상태주소 부여 신청까지 같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신고서 접수증.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는 별도에 작성해 주세요. 무슨 신고서 접수증 이거 있죠? 이거는 시행령 16조 접수증 교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에게만 접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10호의 이서식 내용은 양이 좀 많아서 두 개로 나눠서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